안녕하세요. 초등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 짜잔쌤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4월 둘째 주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때 우리 엄빠님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가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챙겨보시고 지금 이 영상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에 학부모 상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꼭 한번 보시고 상담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셔도 꼭 이 시간 미리 조율하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은 수면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 아이를 사실 부모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집단 생활 속, 즉 친구들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 부모로서 무엇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또 서포팅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학부모 상담 때 주의할 점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가정통신문에도 잘 나오겠지만, 상담 시에 커피 한 잔, 물 한 잔 이런 것도 가져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도 불편해 하실 수 있고요. 또 들어가고 나오고의 어떤 주변의 시선들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선생님을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첫 마디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마지막에 인사말도 한 해 동안 우리 아들, 딸이 선생님을 만나서 참 행운인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때에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네, 맞아요.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긴장감에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갑시다. 우리 딸, 아들, 우리 딸,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해줘서 고마워.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 딸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네. 이제 몇 학년 되었으니까 더욱 의젓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 딸이 잘 해낼 거라고 기대하시네.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다. 고마워, 사랑해 정도의 메시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선생님께서 나를 좋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시구나. 이러한 인상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선생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즉 플라세보 효과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부모는요, 아이에게 무제한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단 한 사람, 부모는 끝까지 그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분명 교사와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어때요? 성장합니다. 그죠? 아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또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심전심이죠. 그죠? 담임 선생님께서 백지 상태로 아이들을 만났고 또 한 학기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실 거기 때문에 긍정의 시선으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또 부탁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교육학자는요,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1년 동안 우리 아들, 딸을 맡겨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아들, 딸을 1년간 맡으실 선생님과의 상담인데 행여 못 간다고 하신다면 저는 요즘에는 선생님들께서 개인 번호를 잘 공유를 하지 않으시지요, 그죠? 그렇다면 하지만 소통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학교 몇 학년 몇 반 선생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하셔서 제가 선생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 줄 잘 아는데 일이 잘 조정이 되지 않았네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선생님께 이 마음을 전화로나마 전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선생님 만나서 학교 생활 3월 한 달 동안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가정에서 제가 챙길 내용이 있다면 편안하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짧은 메시지가 저는요, 학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이 무관심하지 않구나, 그냥 학교에 툭 맡겨놓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구나, 지켜보고 있고 부모 역시 이 교실의 든든한 지지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1학년은 옆반 선생님, 즉 옆집 엄마의 담임, 그 담임은 어떻다더라, 또 건너의 친구의 담임 선생님은 어떻다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요. 이상하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안 그러시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학년이 올라가면 예전에 담임 선생님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요러시네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현재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교육 철학을 무조건적으로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과 행동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봤는데 이전 선생님과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인 것 같아. 아마 올해는 또 다른 부분에 우리 아들과 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하면서 담임 선생님에 대한 무한 지지를 아이에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나보고 온 후에 아이한테 혹여라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어떤 비난과 또 비교를 통해서 아이한테 매일 몇 시간 만나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해서 학습적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아이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 우리 엄빠님들도 믿고 맡기고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상담 공식 주간은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인데요. 그러면 그 외에는 상담이 힘든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언제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꼭 사전에 한번 그 일정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학교 현장도 되게 바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퇴근 후에 연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쑥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서 수시 상담이죠. 상담에 대한 미리 일정을 예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담임 선생님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존중. 그리고 두 번째, 상담 후에 긴장했을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 발송.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 우리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미리 사전 일정 협의 후에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둘째 주 요맘때 자녀교육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 자녀교육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